일단 다들 오진 않았지만 누가 오는 거지? 하나, 둘, 둘. 네. 수학화를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이번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다들. 시험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등급에 대한 결과 나오면 천천히라도 알려주길 바라고요. 카톡으로라도 알려주길 바라고요. 알았죠? 이번 시험에서 직선까지 나온 학교도 있고 원까지 나온 학교도 있고 도형의 이동까지 나온 학교도 있어요. 그렇죠? 도형의 이동까지. 근데 지금 우리가 나갈 내용은 이 뒷파트인 집합부터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집합부터 나갈 거고요. 그럼 이제 도형의 이동까지 나갔던 친구들은 그냥 바로 다음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마 이 친구들은 시험 범위가 함수까지 나올 겁니다. 도형의 이동까지 나간 친구들은 함수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원까지 나왔던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 친구들도 함수까지 나올 건데 아마 중간에 잘릴 겁니다. 함수를 중간에 끊을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까지 나갔던 친구들은 집합 다음에 명제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나가게 될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뒤에 나오는 파트가 유리함수라는 파트, 무리함수라는 파트, 마지막으로 순열과 조합이라는 파트가 존재하고요. 결론적으로는 다 나갑니다. 결국엔 다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명제까지 나갔던 친구들은 이 친구들보다 사실상 소단원이 하나가 더 많은 시험 범위를 갖게 될 겁니다. 어차피 끝은 정해져 있어요. 알았죠? 난이도를 얘기하자면 여기가 제일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제일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으로 어려워하는 파트는 여기 함수 파트를 좀 어려워해요. 함수 파트. 일부분을 좀 어려워합니다. 얘랑 섞였을 때 좀 어려워하는 건데 어쨌든 좀 어려운 파트는 안녕. 여기랑 여기 정도가 여러분들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어려운 파트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원방이 안 나왔던 친구들이 있다면 실제로 이 원방이 안 나온 친구들 여기 학교 뭐 의여고랑 발곡고가 되겠죠? 그 학교들은 그냥 얘네가 어려운 파트로 나올 겁니다. 도형이 여기 파트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쟤네가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원방까지 한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가 여기랑 여기에서 나올 겁니다. 도형 이렇게 나올 거고요. 뭐 도형 이동에까지 한 친구들은 뭐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수업으로 8월 16일날 여러분 계약하나요? 그 전까지 끝낼 겁니다. 그 전까지 끝낼 거고 계약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다른 교재를 이용해서 진도를 다시 한번 나갈 거예요. 이걸로만 나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파트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파트는 이 2학기 시작할 때쯤에 한번 보충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을 진행해서 진도를 나갈 계획이고요. 알았죠? 수업 시간에 나가도 되는데 보충으로 하는 게 여러분 공부 더 시키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 두 개에 대해서는 보충을 좀 진행하겠다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또 이야기할 만한 게 방학 때부터 함께한 친구들이 좀 함께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하자면 모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방학 시간표잖아요. 매 시간 시험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항상 보충으로 이어질 거예요. 알았죠? 잘 못 보면 지난 겨울방학을 함께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시험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 진도 나가고 문제풀이 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숙제를 낼 거잖아요. 이 숙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하겠죠. 이 질의응답 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볼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볼 거고 시험은 사실 여기에 했던 거 그대로 복붙할 거라서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목적은 그냥 복습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그냥 복습 평소에 좀 잘 해주길 바라고요. 수학하는 수학상보다 양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이 남은 친구들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한 바퀴를 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만큼 수학 1 또는 다른 교재를 여러분들이 병행해 주는 게 좋다. 알았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병행할 수 있는, 이거는 뭐 우리가 특강으로 진행한다 했으니까 들을 사람 듣고 아닌 사람은 안 들어도 되고요. 타 교재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보기에 좀 이게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말했다시피 라이트센을 이용해 줘도 되고요. 아, 나 할만한데? 좀 더 어려운 거 필요해? 한다면 EBS에서 나온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학교 기준으로 그것 이상의 난이도가 나온 학교는 없어요. 알았죠? 전부 다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하위 호환입니다. 그것까지만 미리 해둔다면 학교 시험은 그렇게 막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단 여기까지 방학에 대해서, 여러분 2학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방학 수업 항상 시험 볼 거다 라고까지 말했고요. 그리고 이 타교재를 이용하거나 어떻게 보면 뭐 특강 같은 거에 대해서 질문할 사람은 뭐 개별로 이따 쉬는 시간에 질문하든지 합시다. 알았죠? 자, 첫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8페이지 집합과 명제입니다. 집합과 명제 파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수학화를 먼저 해본 게 아니라면 처음 보는 단어일 텐데, 얘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일 쉽지 않나 싶어요. 이게 가장 간단합니다. 내용 자체가. 집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실 얘 자체로 엄청난 의미를 갖지 않고요. 얘를 바탕으로 앞으로 배우게 될 개념들을 그 밑바탕을 꾸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 집합이라는 게 수학에서 가장 근간을 다루고 있는 영역이라서 얘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것저것 설명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 자체로도 충분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라서 그것들을 잘 준비해야 되지만, 근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엄청 어렵고 그러진 않아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집합. 우리가 일상어, 즉 일반적으로 쓰는 집합이라는 의미는 뭐죠? 집합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불러서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집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모인 애들입니다. 모임이에요, 모임. 근데 모으려면 불러야 되잖아. 학교에서 방송을 해. 자, 모이세요 하면은 뭐라고 생각해? 누구 모이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방송이 정정돼? 자, 이번 기말고사 30점 미만 모이세요. 이렇게 하면 누군지 명확하게 인식이 되죠. 그래요? 그것처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조건에 의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돼요. 흔히 말하는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취급하지 않겠다. 키가 18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거나 뚱뚱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게 아니라 몸무게가 80kg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명명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명명했을 때 그 모인 애들의 대상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할까요? 수학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8의 약수 라고 합시다. 8의 약수 누구누구 있어요? 1, 2, 4, 8.
그래서 1, 2, 4, 8들을 모아놓습니다. 근데 얘네들 모아놨다라는 거면 어떤 경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안녕? 그리고 그 경계 교재 안 가져왔지? 일단 가져왔니? 알겠어. 이건 펴봅시다. 그 경계를 우리가 중괄호로 표현합니다. 중괄호 안에 이렇게 콤마를 써서 대상들을 구별하고요. 알았죠? 뭐 순서는 딱히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대로 적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집합이라는 것에 속해 있는 이 내용물들은 숫자가 아니라 문장 또는 어떠한 단어 같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순서는 정해두지 않아요. 순서랑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걸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 집합이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집합이 같다라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대상이 누구냐인 거지 순서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중괄호가 아니라 소괄호, 대괄호로 이제 편하게 쓰려고 소괄호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됩니다. 소괄호가 의미하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죠.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뭐가 있어요? 좌표, 1,2라는 좌표잖아. 그치? 맞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표현도 있어요. 수학 2에서 보면은 얘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괄호는 쓰면 안 돼요. 집합은 오로지 중괄호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이 8의 약수라고 해서 이 모인 대상들 있죠? 그 대상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말하고요. 영어로 엘리먼트 라고 하는 그 원소를 말하며 1, 2, 4, 8이 이 8의 약수라고 하는 어떤 집합의 원소다 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표현하기 위해 1이라는 것은 집합 A의 원소다 라고 하는 이 1은 A의 원소다 라고 하는 이자에서 앞을 지워서 이런 삼지창 모양의 기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말은 1은 집합 A에 속한다 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A에 속한다 또는 포함된다 라고 읽습니다. 이 기호에는 딱히 이름을 달진 않고요. 그냥 1이란 원소 1은 집합 A에 포함된다, 속한다 라고만 읽는 데 사용되게 돼요. 그러면은 3이라는 원소는 집합 A에 있나요? 없죠? 그럼 있지 않다라는 것은 짝대기 하나만 그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상이 분명해지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상들이 모였고 그 모인 대상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하며 중괄호를 이용해 원소를 나타내주고 그 대문자를 이용해서 보통 집합을 표현해준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8의 약수라는 것을 모았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집합 A를 요거 그냥 다시 가져올게요. 1, 2, 4, 8이라고 쓰는 것을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인 원소를 나열했다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이 집합이라는 것은 저 조건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A라는 애들은 8이 약수들을 모아놓은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조건 제시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8의 약수라고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X는 8의 약수라고 말하며 X바라고 써주게 되는 거죠. 즉 X바, X는 8의 약수라고 하면 나는 이 8의 약수인 X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사실 이 구성 원소는 X들이 원소가 됩니다. X바, X는 8의 약수라고 하면 이 X가 원소가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꾸릴 수 있다는 거죠. x제곱바 x는 자연수. 이렇게 쓴다면 B라는 집합은 원소 나열법으로 썼을 때 어떤 애들이 모이겠어요? 1, 4, 9, 16 이런 애들이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제시될 거고요. 자연수라는 조건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그 자연수라는 것은 x에 대한 서술이므로 내가 모으는 x제곱은 제곱을 하면 돼요. 그런 애들을 쭉 늘어놓으면 됩니다. 이게 조건 제시법과 원소 나열법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으로 보면은 사실 이 집합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우리가 어떠한 상상을 하기에 제약이 걸릴 때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도식화하는 것을 말하며 이 도식화를 한 것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이때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이기 때문에 콤마를 찍지 않습니다. 맞죠? 벤 다이어그램 안에는 콤마를 찍지 않아요. 이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서 콤마 같은 건 없고요. 동그라미, 네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통 이 경계를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합 이렇게 하고 우리가 우리 반에 남학생 이렇게 한다면 이게 뭐 x바 x는 우리 반의 남학생 이게 조건제시법이고요. 그에 따라서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은찬이, 주영이, 우진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며 그걸 다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집합입니다. 근데 집합을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나열해 봤는데 나열할 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 1, 2, 4, 8 은주 근데 여기는 1, 4, 9, 16 하고선 뭘 썼어요? 점점점을 썼죠. 이 점점점의 의미가 뭐야? 뭐 이 규칙대로 나열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쵸? 그럼 이 규칙대로 나열한다는 의미는 끝이 안 정해졌다는 거야. 그치? 즉 개수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에 반해 얘는 몇 개예요? 원소가? 쟤는 몇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합이라는 게 개수가 저렇게 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셀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셀 수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유한집합이라고 부르고요. 셀 수 없이 많은 집합이라는 애를 무한집합이라고 다루게 됩니다. 대표적인 무한집합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자연수 라는 집합은 무한이 많죠. 그래서 무한집합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무한집합이 아니면 1억 개가 있든 100억 개가 있든 그냥 어차피 다 셀 수 있다면 유한집합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셀 수 있다라는 말은 그럼 그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되는 건데 이 유한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 쓰는 기호가 넘버 A, 집합 A의 넘버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게 되고 실제로 개수를 세서 써주면 그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쓰는 방법이 됩니다. 특별히 이 유한집합 중에 개수가 셀 수 있는 것 중에 특이한 애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0개짜리인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 0개짜리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짜리인 애를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름의 공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0에다가 짝대기 긋는 것으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공집합. 빌공자예요. 공술의 공수가 할 때 그 공자야. 다 알아듣죠? 네. 여러분 잘하니까. 그래서 공집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집합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잘 안 씁니다. 보통 이걸로 다 써요. 오케이? 이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 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 있는 걸까요? 한 개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공집합이라는 애는 이렇게 써 있는 게 공집합입니다. 이거는 집합 기호 안에 이렇게 생긴 그림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림이 들어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림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그림 하나 있는 거잖아. 그치? 집합에.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두 개 있는 거죠. 그것처럼 얘도 그림이 그냥 하나 있는 것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집합이라는 이 기호가 존재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원소입니다. 다 원소예요. 그러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집합이 있다면 이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두 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콤마를 기준으로 한 개, 두 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집합이라는 건 분명히 주어지는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 모인 대상들을 이야기하고 중괄호를 이용해 표현하며 그 표현 방법으로는 하나하나 원소를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과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제시해주는 조건 제시법, 그리고 그 그림으로 표현하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며 집합의 종류로는 이와 같이 셀 수 있는 유한집합과 셀 수 없는 무한집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히 그 유한집합은 셀 수 있다 했으니 그 몇 개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NA라는 걸 이용해 표현을 하며 그 중에 0개인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표현하고 이와 같이 써준다 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뭐 딱히 질문 없겠죠. 그런가 보다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에 관련된 주제들을 좀 같이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잠깐만 조사했겠는데 수학하 처음인 사람, 난생 처음인 사람. 네, 알겠습니다. 자, 52번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복소수 단원 때 이야기했는데 실수는 보통 리얼 넘버라서 R이고요. 유리수는 쿼션트 넘버일걸? 그래서 Q라고 보통 쓰고요. 무리수는 보통 우리가 유리수의 반대, 유리수의 여집합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쓰기도 하는데 I라고 쓰기도 해요. 실수, 유리수, 무리수 보통 이렇게 씁니다. 복소수는 보통 C라고 써요. 컴플렉스 넘버라서. 네, 차치하고요. 실수를 R이라고 했고요. 유리수를 우리가 Q라고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R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실수가 들어있다 생각하면 돼요. 1도 있고요. 뭐 루트 2도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5도 있고요. 총총총총. 파이도 있겠죠? 총총총총. 이렇게. 유리수에는 누가 있어요? 1 있고요. 2분의 1 있고요. 뭐 있냐? 마이너스 5분의 3? 이런 애들이 있겠다. 총총총총. 이렇게 있겠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1번. 루트 2라는 게 이렇게 써 있다는 건 루트 2는 집합 아래 속하지 않아 라고 질문한 것이고 루트 2는 여기 있죠? 그래서 틀렸다 라고 하면 됩니다. 복소수 i라는 건 실수라는 집합에 여기 이거 나열했잖아, 맞지? 실수들을 쭉 나열했어요, 머릿속으로. 근데 그 안에 i가 있어요? 아니요. 없죠. 왜냐면 이 i는 실수가 아닌 허수니까, 맞죠? 그래서 2번 땡. 3번 i의 4제곱이 얼마죠? 1이요. 1. 1은 실수에 들어가요? 네. 있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 줄 수 있어요. 뭐? 왜 쳐다봐? 책을 봐야지. 날 보면 어떡해. 자, 4번.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이거 뭐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건 뭐 해요? 유리화하죠? 유리화하면 얘가 유리수에 들어가요? 여기 안에 루트 2 마이너스 1이 있어? 아니요. 없죠. 땡. 루트 9는 얼마죠? 3이요. 3은 유리수에 없어요? 아니요. 아니죠. 있죠. 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합을 이야기하면 그 집합에서 말하는 대상들이 여러분이 상상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제시하는 게 무슨 말인지 고민하는 거예요.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이 제시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하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이어서 59번 보도록 해볼게요. 집합 A라는 애가 X는 K와 10 사이에 있는 6의 양의 약수. 앞으로 나오는 집합과 명제 단어에서 자주 나오는 아이디어인데 약수면 약수지 왜 양의 약수라고 말하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따지는 놈이 있을까봐 말하는 겁니다. 약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곱해서 이 숫자가 되는 정수들을 의미하게 돼요. 근데 이 정수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말했다시피 마이너스도 이야기는 할 수 있거든?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양의 약수 플러스만 따져 라고 제한 겁니다. 그럼 만약 학교 시험에서 6의 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런 지문이 안 나와요. 그런 지문이 안 나옵니다. 만약 나오면 그냥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양의 약수예요? 라고 그냥 원래 선생님들 질문 오잖아. 그치? 그때 안 오니? 질문 받으러 안 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 그럼 안 되는데. 원래는 약수라고 하면은 말했다시피 음수를 인식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약수라고 학교 시험에 나오면 그거 재시험 볼 거예요. 보통 재시험 봅니다. 왜냐면 누가 시비 걸 거거든. 양의 약수로 푼 사람도 시비 걸 거고 정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시비 걸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재시험 볼 거예요. 실제로 이번 동해고 기말고사에서 학교 선생님이 혈액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수란 조건을 빼먹었어요. 그대로 재시험 봤습니다. 똑같이. 이제 문제 살짝만 바꿔서. 그래서 재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조건 빼먹으면.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되는데 보통 다 양의 약수라고 써있을 거다. 양의 약수라는 말이 없으면 원래는 음수까지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조건에 맞게 다루었더니 집합 안에 들어가는 애가 아무것도 없도록 해달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6의 양의 약수는 누가 있어요? 1, 2, 3, 6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K와 10 사이에 이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럼 K가 될 수 있는 게 누구 있어요? 6. 7, 8, 9.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해달라는 말은
이렇게 되니까 답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K가 5가 되면 여기 6, 7, 8, 9 사이에 있는 6의 양의 합수라는 멘트 때문에 6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게 되죠. 그럼 공집합이 아니게 되니까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안 된다. 근데 6이라고 하면 6과 10 사이에 있는 7, 8, 9 중에 6의 양의 합수가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집합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 7, 8, 9가 답이 된다. 문제에서 K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말했으므로 이렇게만 설정해주면 되겠죠. 문제가 너무 쉬워하는 것 같아서 문제의 난이도를 살짝 높입니다. 그게 이제 64번이죠.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류의 표현은 앞으로 꾸준히 나올 겁니다. 수학 하, 수학 1, 수학 2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라고 집합이 수학하 첫 단원인 거예요. 알았죠? 라지 AM은 X바, 그러니까 X들이 모이는 건데 X는 루트 M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러고서 문제를 묻는 게 A16이라는 거죠. A16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X바, X는 루트 16, 뭐죠? 4요. 4 이하의 자연수죠. 그럼 뭐야? 1, 2, 3, 4가 A16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이게 뭔 의미지? 라는 것을 확인해보고 직접 나열해서 따져주면 된다는 거죠. 고민을 하고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그냥 진짜 넣어보는 거예요. 루트 16 4 이하의 자연수. 아, 1, 2, 3, 4 쓰라는 거구나. 그럼 문제에서 하나 더 나온 A27은 뭔 말이죠? X들의 모임인데 X는 뭐예요? 루트 27 이하의 자연수라는 거죠. 루트 27 이하의 자연수 누구누구 있어요? 1, 2, 3, 4, 5요. 1, 2, 3, 4, 5죠. 그렇죠? 6은 아니니까. 그러면 NA16은 얼마? 4고요. NA27은 얼마? 5가 되기 때문에 NAK라고 하는 문제에서 말한 얘는 9개가 돼야 됩니다. 즉, 근데 이 AK,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루트 K 이하의 자연수가 9개 있다는 건 이거 사실 1, 2, 3, 4, 5, 6, 7, 8, 9라는 거죠. 그쵸? 맞아? 그러니까 이 루트 K라는 애가 루트 K 이하의 자연수가 1, 2, 3, 4, 5, 6, 7, 8, 9잖아.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루트 K라는 게 9 이상이라는 것이며 더불어 절대 10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매번 말했지만 자연수 정수라는 멘트는 항상 뭘 유도한다 했어요? 대입을 이용한 풀이를 유도한다 했어요. 결국 대입해서 풀라는 거야. 이거 만족하는 거 누군지. 그쵸? 그러면 루트 K가 9 이상 10보다 미만이라고 한다면 K의 범위는 81과 100 사이죠. 그러므로 이걸 만족하는 K의 개수는 몇 개예요? 19개. 그렇죠. 19개다. 이렇게 셀 수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 요거 정도면 학교 시험에서 몇 번 문제예요? 한 7번 문제 됩니다. 알았죠? 어렵다고 판단하진 않아요. 한 7번 문제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68번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68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처음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조건제시법은 이 바 앞에 있는 애들의 모임이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뭔 얘기냐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x 더하기 y라고 써놓고서는 x는 4 이하 x는 1과 4 y는 1과 5 이렇게 쓴다면 x 더하기 y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냐 물어볼 수 있고요. 가장 초급적인 방법으로 따진다면 x랑 y를 표를 이용해 표현하는 겁니다. x가 될 수 있는 자연수 누구누구 있어요? 1, 2, 3, 4 y가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되죠. 이게 가장 초급적인 방법이에요. 아마 해설지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x 더하기 y죠. 네, 더하기 합니다. 1 더하기 1은 2, 3, 4, 5, 3, 4, 5, 6, 4, 5, 6, 7, 5, 6, 7, 8, 6, 7, 8, 9. 이게 내가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를 뭐라고 써요? 뭐라고 써요? 얘네들 다 써주면 되죠? 그래서 다 쓰면 하나씩만 씁니다. 하나씩만. 알았죠? 중복된 건 쓰지 않아요. 집합 안에는 오로지 하나씩만 씁니다. 그래서 더한 거 진짜 하나하나 다 더해야 돼요. 제일 작은 거 더한 거, 제일 큰 거 더한 거 기준으로 나열해주면 더 좋지만 처음이라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진짜 하나하나 다 나열해야 됩니다. 이걸 복잡하게 쓰면, 복잡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헷갈리게 쓰면 예시를 하나 든 거예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것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우리가 좀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집합 누구 있을까요? 아, 이거 K라고만 하니까 좀 쉬워지나? 네. M과 K는 정수. 어떻게 돼요? 왜 대답이 없지? I 하나뿐입니다. 왜냐면 여기 K에다가 내가 정수를 집어넣으면 I의 4제곱, 8제곱, 12제곱, 16제곱 죄다 1이고요. 0 넣으면 I, 1 넣으면 I의 5제곱이라 I, 2 넣으면 I의 9제곱이라 I. 이거 그냥 다 I입니다. 그래서 이 둘 곱하는 거라서 I예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럼 뭐 문제를 바꾼다면 좀 난이도 높이고 싶으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3K 더하기 1이랑 2K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 나열해 가면서 쓰는 거예요. 이걸 암산으로 하고 그런 거 못해. 다 나열해 가면서 원래 하나하나 써주는 거다. 눈떠 해주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조건제시법은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으로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활용한 문제가 다시 써보죠. 68번입니다. 새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1, 2, 3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집합 A, B, C를 꾸렸는데 B라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X와 Y의 합으로 집합을 구성한다 했어요. 근데 이 집합 B를 구성하는 X와 Y는 X라는 게 A의 원소이고 Y라는 것도 A의 원소가 되는 거죠. 뭔 말이냐면 A, B, C와 A, B, C를 이용해서 만든 X 더하기 Y를 써보라는 거예요. A, B, C랑 A, B, C를 이용해서 만든 집합은 누가 되겠어요? A랑 A 더한 2A, A랑 B 더한 A 더하기 B, A랑 C 더한 A 더하기 C. B랑 A 더한 건 여기 있으니까 맞죠? 그걸 쓰면 안 되죠. B랑 B 더한 2B, B랑 C 더한 B 더하기 C.
그리고 C랑 C 더한 EC 이렇게 6개가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6개의 합이 얼마래? 그럼 이 6개 더하면 얼마예요? 얼마지? 4A 4B 플러스 40. 그게 40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자, 이걸 만족하는 A의 개수를 구하래. 뭔 말이냐면 A가 지금 자연수라 했잖아. 자연수 3개를 더했는데 10 되는 거 구하라는 거예요. 개수를. 자연수 블라블라는 기본이 뭐라고? 대입하는 겁니다. 더해서 10 되는 숫자 뭐 있죠? 그렇죠. 지금 우진이가 말한 것처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세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2, 3, 5 이딴 것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습관이 잘못 들은 거예요. 알았죠? 그런 습관은 고치세요. 작은 것부터, 제일 작은 것부터 세는 겁니다. 1, 2, 7. 또 누구 있어요? 136. 그렇죠. 1, 3, 6을 말해야 되는 거죠. 얘 그대로 두고 얘 그 다음 거 키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1, 4, 5. 그 다음 이제 더 이상 얘는 키울 수 없죠. 1, 6, 3이라고 쓰면 이 순서에 어긋나게 되니까 패스. 그럼 그 다음 누구예요? 2, 3. 2, 3, 5. 그 다음 2, 4, 4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B가 C보다 작다 했으니까. 그래서 몇 개야? 4개. 답은? 라고 하면 틀립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뭘까요? 예시를 제로 들어준 이유는 간단해요. 저기서 저 칸은 총 20칸이었지만 실제로 나오는 건 몇 개밖에 없어요. 8개밖에 없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지금 칸은 20개잖아. 그치? 8개. 그치? 중복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중복된 거 없어? 라고 질문했어야 됐다는 거야. 지금 얘 A 더하기 B, A 더하기 C 뭐야? 뭐 중복을 생각 안 했어. 그냥 다 더했잖아. 뭔 말이냐면 2 더하기 3 더하면 5였죠. 근데 1이랑 4를 더한 것도 5였잖아. 서로 다른 숫자를 더했을 때 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있다면 누가 있는데? 있다면 누가 있어요? 얘랑 얘가 같을 수 있어요? 2A랑 A 더하기 B랑 같아? 왜 안 돼? 그쵸. 얘는 만약 이 둘이 같다면 A와 B가 같다라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럼 당연히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C도 같을 수 없죠. 그럼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도 같을 수 없고 B 더하기 C랑 이 C도 같을 수 없고 그럼 뭐 누구랑 누가 같을 수 있다는 거야? 중복되는 게 가능해? 이들은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같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 지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C가 2B랑 다를 때고요. 두 번째는 A 더하기 C가 2B와 같을 때 라고 쓸 수 있어서 B가 뭐가 되냐? 2A, A 더하기 B, A 더하기 C, B 더하기 C, 이 C라는 5개의 원소만 존재한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생각 못하면요? 네, 당연히 틀리는 거죠. 당연히 깔끔하게 틀리는 거죠. 그럼 이 5개를 기준으로 어쨌든 이 5개 더하면 얼마래? 40이라며. 5개 더하면 얼마예요? 4A 4C 더하기 2B입니다. 잠깐 근데 2B는 아까 얼마라 했어? A 더하기 C. 그래서 얘는 5A 더하기 5C가 40이라는 거고요. A 더하기 C가 얼마예요? 8이 되는 걸 찾습니다. 자, 근데 아까 A 더하기 C가 얼마랬지? 2B랬죠. 그래서 반드시 B는 4여야 돼요. 그럼 A 더하기 C가 8인 거 누구 있어요? 하나하나 대입하는 거랬어요. 1, 7, 7, 2, 6, 3, 5. 3, 5 이렇게 해서 1개, 2개, 3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예요? 7개. 네, 7개가 답입니다. 이 1번과 2번으로 나누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저 새로운 집합을 만들 때는 이러한 표를 그려서 그리는 건데 그 과정 중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뇌리에 박아둬야 돼요?
중복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언제든지 염두에 두어야 이러한 류의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자연수 블라블라는 항상 뭘 유도해서 푸는 거다?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이걸 대입하지 않고 풀려고 하면 그건 오만입니다. 당연히 대입해서 푸는 건데 대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식을 꾸릴 때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일단 나열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하라는 대로 다 더했더니 이러한 관계식 나오더라. 이러면 찾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한 와중 그 과정 중에 뭘 생각을 해야 된다? 혹시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을까를 고민했어야 됐고 중복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돼요. 다른 애들은 절대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겹치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A 더하기 C와 2B는 겹치는 문자가 없기에 중복이 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 그 둘이 다를 때와 같을 때를 구분 지어서 세줬어야 됐다. 이렇게 세는 거 좀 잘 해둬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인 순열과 조합은 보통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기 때문이죠. 직접 세는 거. 그 중복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대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 그 세는 거에서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문과든 이과든 확통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잘 해놓지 않으면 확통돼 또 고통받아요. 알았죠? 어따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슬슬 과목 결정하지 않니? 과목은 다 결정했나요? 저희가 1차로 하는 게 2차로 하는 게 있는데 1차는 일단 끝났어요. 자기가 이과 희망한다. 셋, 넷, 다섯, 여섯. 너희 둘은 문과야? 마케팅이 문과 쪽 아니야? 맞죠? 문과 쪽이죠. 너는? 아직 못 정했어? 네. 어차피 이과든 문과든 크게 달라지는 건 3학년 때고 2학년 때는 자그맣게 갈라지는 거라서 크게 상관없어.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아, 그리고 기하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택 과목이 기하 있지 않니? 그걸 간단히 소개해주면 기하는 도형의 방정식의 심화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이제 원의 방정식, 걔네들의 심화라고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가 버전이에요. 추가 버전.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형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이고 기본적으로 A, B, C, D, 진로 과목이기 때문에 A, B, C, D, E를 가지고 갑니다. 이과라면 해두는 게 편해요. 왜냐면 대학에서 가산점을 주는 몇 가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하는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한 번 보고요. 기말에만 한 번씩 보고요. 그 내용은 보통 교과서 수준으로 됩니다. 딱 교과서 수준으로. 교과서 한 2번 풀면은 보통 A 맞아요. 근데 그 2번 푸는 걸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수학을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자기 전공, 자기가 생각하는 과랑 관련된 다른 진로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어떤 간호학과를 지원 희망하는 친구가 있다면 학교 개설 과목 중에 의료, 생명과 의료? 이러한 과목, 융합 과목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 들어두는 거 좋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 공학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애가 있다면 과학 실험 탐구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 들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딱히 뭘 전공을 아직 정해두지 않았다 하면 기하가 제일 무난해요. 왜냐면 기하를 미리 선택해두면 다른 과를 이제 고민할 때 방해가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에요. 단 기하는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 A, B, C, D, E가 결정되니 부담스러우면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난이도 자체는 교과서 수준이고요. 교과서 수준이 아닌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건 여기 학교들은 전부 다 교과서 수준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10분 쉬었다 하죠. 선생님 근데 기한이 고2 때 하는 거예요? 네, 2학년 때 합니다. 2학년 때면 그 만약 기하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수학학원에서